예, 땅짓고 유심 라이브 시간입니다. 지금 오피스텔 시장 먼저 좀 오피스텔 시장이 난립니다. 지금 뭐 이게 저도 지금 뭐 오피스텔이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뜨거워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예. 뭐 1000대1 뭐 이렇게 막 뭐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사실은 최근에 이제 예. 마곡지구에서 분양했던 예,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난 이제 흥행을 했는데요. 예, 마찬가지 이제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비해서는 오피스텔이 훨씬 더 좋은 상품입니다. 예.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실은 주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피스텔은 훨씬 더 좋은 상품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대한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렵고 예. 제일 문제가 이제 대출 규제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그래서 오피스텔하고 지금 아파트하고는 대출 규제 차원에서 본다면 오피스텔은 거의 70-80% 대출이 아직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9억 규제, 9억이나 전혀 뭐 없습니다. 10억이든 예, 뭐 전혀 예. 없고 예. 그리고 제가 다주택자 뭐 집을 100채 가지고 있더라도 오피스텔은 70% 80%를 빌려줍니다. 아, 예. 그래서 아직 분리돼서 이게 은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대출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양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신길 AK 프루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96실이고요. 96시. 예. 예. 네, 그러네요. 힐스테이트 96시. 과천 청사열도 89실입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예. 100세대가 안 되면 예. 전매가 가능합니다. 100실 이하 예. 미만. 예, 100실 미만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아, 예. 오피스텔도 원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었나요? 있습니다. 예. 있고요. 그게 규제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일 경우에는 예. 이제 입주 때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거는 아파트하고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100세대 이상, 100실 이상만 적용이 되고요. 아, 예. 예. 100호 미만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걸 뭐 기준을 낮추는다는 말도 있긴 한데요. 예. 어쨌든 저는 뭐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아파트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제 필수제라고 보고요. 예. 그에 대한 규제들 전매 제한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은 적용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사실은 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걸 적용하는 게 맞는가라는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안 되죠. 아, 분양가 상한제도 예. 그러니까 예. 이 상품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이제 아. 판단하는 거죠, 다들. 그야말로 규제 무풍지대, 규제 프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이제 복합 오피스텔이라 그래서 아파트하고 같이 이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일부는 예, 아파트고 일부는 일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예. 두 동은 아파트고 한 동만 오피스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 아, 왜냐하면 이제 상업 시설에다가 예. 이 오피스텔이 상업으로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7대3입니까? 서울은 이제 주상의 비율이 그렇게 돼 아, 있는데 그 예. 30%를 채우는 목적으로 예전에 했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복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 보다 보니까 예.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신길 비싸죠. AK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 예, 78제곱미터가 9억, 그러니까 거의 한 10억이에요. 78제곱미터가. 그다음에 그 과천에 공급됐던 이제 그 훨씬 높. 과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도 전용 84제곱미터가 분양 가격이 15억 4천에서 22억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더 비싸거나 거의 뭐 비슷하거나 비싼 것 같은데. 예, 주변 그냥 예. 아파트 시세에 조금 미달하는 정도 수준으로 분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냥 분양이 되니까요. 뭐 시행사 입장에서는 뭐 돈 되면 지금 뭐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신길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대 후반 정도 되죠. 이 평형이 아. 30평도 아니거든. 30평 초반이나 20평대 후반인데요. 이게 지금 거의 10억이니까요. 예. 사실은 뭐 주변 시세 중에 신길도 그 신길 뉴타운 쪽은 상당히 비싼데요. 예.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고가 아파트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신길동이 이제 막 개발이 맞습니다. 막 그래서 예.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전매 제한을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측면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분양가도 높고 청약도 열기가 있고 받으면 이제 초피라고 그러죠. 처음에 이제 피를 받고 파는 분들도 많고요. 초기 프리미엄, 초기. 예. 그걸 받고 파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가격을 좀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뭐 가져가도 당분간은 괜찮은 상품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저 오피스텔은 이제 뭐 물론 이제 1가구 1주택 규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없는데 팔 때는 예. 양도세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오피스텔을 사는 거는 이제 취득세도 좋죠. 왜냐하면 취득세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2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8%를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100채를 사시더라도 4.6%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파트를 파시면 안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오피스텔을 사시고 아파텔이라고 하는 좀 큰 거를 사시는 걸 권하는데요. 예. 그걸 사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파시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그리고 필요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도 여전히 주택임대사 등록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는 안 되지만 예, 아파트는 오피스텔. 아예 그냥 안 예. 되는데요. 예. 오피스텔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럼 최근에는 이제 아마 장기로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그냥 내시고 하는데 뭐 이게 아파텔은 아파트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아파트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꽤 오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에 가까운 이제 주거 상품이다 보니까 좀 시세 차익형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거는 이제 월세를 통해서 그냥 임대 수익을 얻는 게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 아파트는 이제 시세 차익형이기 때문에 뭐 한 4년 보유하셨다가 파시면 그래도 뭐 짭짤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이제 흔히 오피스텔을 하면은 이제 대부분 예. 이제 업무용, 물론 이제 주거용도 있고 업무용도 있고, 예, 하지만 이제 원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예, 지금의 이제 공급되는 예를 들면 전용 면적 아까 AK 오프루조 같은 경우도 전용 78제곱미터, 예, 그다음에 이제 과천도 84제곱미터인데, 예, 그러면 이런 평형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오피스텔에 이제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실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예, 분들도 맞습니다. 많이 제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사신 걸로 이제 청약을 하시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 내부 평면이나 이런 게 아파트랑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없을까요? 네, 그러면? 크게 차이가 없고요. 차이가 있다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면 지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발코니를 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발코니가 없는 아파트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예,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유닛들을 보시면 조금 좁다는 느낌은 드시긴 분명히 한다. 듭니다. 예, 예, 예.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어쨌든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예. 뭐 이거 청약도 거의 불가능하시고 그죠. 가점도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실소유자분들도 이런 뭐 오피스텔을 방법이 청약하시거든요. 없으니까. 예, 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 아니 대출을 안 해주는데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신혼이고 결혼을 해서 집이 있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뭐 갭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이게 뭐 2년 4년 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어디가 살겠습니까? 시댁에 들어가 방법이 없는 살겠습니까? 거죠. 예. 요즘 절대로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요도 있는 거고 뭐 이게 베이비 부머들도 뭐 투자용으로 그죠 괜찮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죠. 예. 그러면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청약을 했을 때 예. 이번에 만약에 어디 뭐 AK에 당첨이 됐다. AK 예. 오프루조에. 예. 그럼 다음에 다른 오피스텔에 또 청약할 수 있나요? 예,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아, 제한이 예, 없군요. 청약 그러니까. 제한도 예,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그러면 이게 뭐 좋다. 그럼 이렇게 막 인기가 많아서 천 몇 대일 나와서 뭐 초피라고 하는 게 형성된다. 그 거래가 됩니까, 근데 실제로? 예, 거래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실제로. 예.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입주 때 거의 그 전세금이 분양가를 다 추월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경기도에 있는 건데요. 예.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 근데 필히 하셔야 될 거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느냐 그러면 방 2개나 방 하나 있는 거 최소. 아, 최소 방. 예, 방 2개나 방 예. 하나. 제일 좋은 건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 있으면 제일 그렇죠, 좋은데요. 그렇죠. 뭐 아파트랑 똑같은. 예, 똑같죠. 근데 잘 없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천 청사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15억이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뭐 진짜 뭐 야 이거 그냥 돈 있는 분이 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3개 있기까지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방 2개 정도 있으시면 이게 뭐 투자 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게 근데 지금 사실은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이 수익형 예. 부동산 매매가 이제 그 통계상으로 보면은 지금 올 들어서 맞습니다. 역대 최대급으로 예. 많이,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거래가 됐다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건수는 뭐 792건으로 예. 1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예, 작년 1개월. 비교해 볼 그렇죠. 때 예. 뭐 조금 늘었는데요. 예. 근데 금액은 뭐 40.8% 늘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거래됐던 금액에 비하면 물론 뭐 계속 오르니까요 가격이. 그렇죠. 그런 예.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역대 최대로 이제 거래가 되는데요. 이건 뭐 저희가 그 아파트 설명드릴 때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파트를 투자를 거래 건수가 팍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떠났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연립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그죠 상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그죠 어떤 형태든지 부동산 시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서 이제 오피스텔이나 상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아마 뭐 내년에도 뭐 예.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 네.